목차고요. 신라제는 이전 영상도 2개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3일 급등 후에 음봉 윗골이 뜨고 하락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시외로는 마이너스 1% 정도 나왔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음봉 윗꼬리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고점 매도 신호죠. 화천기계 추천 후에 우다다다 올라갑니다. 이때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미보유자는 이때 가든 말든 추격 안합니다. 수익 보유자는 음봉 윗꼬리가 뜬 걸 확인하고 요때 전량 매도 하던가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면서 챙깁니다. 이때는 낙폭과대로 재추천. 또다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왼쪽과 동일하게 이제 음봉 윗꼬리가 떴으니까 하락을 경계하면서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겠죠. 동일하게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경계하면서 전량 매도를 하던가 분할 매도를 시작해줍니다. 요때 9월 22일과 동일하게 음봉 윗꼬리가 떴고 쌍봉 형태로 4,000원 초중반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 신호를 줬고요. 지켜야 할 자리들을 지켜준다면 여기를 지키고 쌍봉 이탈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최악의 흐름을 가정하고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죠.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면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내려간다면 얼마나 하방이 열려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늘 시나리오 대응 중요합니다. 단기 50% 이상 급등 후에 뜨는 음봉 윗꼬리는 항상 경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N 다음에 N 패턴 다음에 이런 N 상승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실패하고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런 M 이탈을 경계를 더욱더 해야 되는 거고요. 양지사도 동일하게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급하게 올라갑니다. 화천기계와 동일하게 음봉 윗꼬리, 음봉 윗꼬리, 이 좌측과 동일하게 이 오른쪽이 떴기 때문에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죠. 얘는 화천기계와 다르게 조금 빠지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 양지사는 제가 목표가를 1차를 20%, 2차를 38%, 3차를 55%로 아주 크게 드렸습니다. 파동이 크기 때문에 요런 거는 바닥에서 잘 잡았을 때 수익을 크게 노려봐야 하고요. 이렇게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는 큰 하락을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큰 종목을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크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조심을 해야 한다. 오늘 급등이 나왔던 휴마시스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이 있었는데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요 타점을 검정 색깔 원 2개를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요때 매수 추천 드렸죠. 그리고 주황 색깔 때도 이제 시초에 눌림 단타 드렸고 경영권 분쟁 호재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파동이 커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지금 크게 올랐죠? 그럼 크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더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요런 자리와 유사한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간다 한들 여기서 더 갈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여기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간다면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타점에서 매매가 많아질수록 손실은 누적이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크게 오르고 시원시원하게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지금도 이거를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하자. 이런 패턴을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꽂는 패턴을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숙지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나올까? 그냥 질문 안 하고 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자리구나. 내가 신화가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미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놓쳤구나. 눌러주면 다시 노려보던가 다른 종목을 노려봐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본인이 목표가를 설정했든 남이 설정을 한 걸 믿고 따라가든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때 모든 전문가 개미가 미쳐있을 때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잡았다면, 내가 10만원에 전략 매도해야지 이런 대응을 세웠다면, 자, 고가가 96,800원입니다 10만원 도달 못하고 아쉽게 빠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오려고 할 때 또 목표가 10만원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살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수익 반납 당하고 손실 전환을 당했다. 가만히 들고 있지 말자. 하락하면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구간도, 자, 이런 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분할 매도를 하든 전략 매도를 하든 기준을 잡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이때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분은 연말까지 13만원 간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 여기서 매수하고 계속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가 아주 크게 두들겨가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경계를 하자. 뭐 계획적인 장투라면 괴로움이 덜하고 뭐 적립식으로 투자금도 뭐 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맹신하면서 가만히 홀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지 전에 신라젠이나 다른 종목을 과거에 크게 물린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목표가에 너무 꽂혀있지 말자.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왼쪽의 대화를 보시면 주땡땡님께서 목표가를 만원으로 걸었는데 주가는 9,680원까지 갔어요. 삼성전자랑 좀 유사한 패턴이죠. 목표가 살짝 못 미치고 쭉 빠진 거, 하락할 때 매도를 해서 챙겼어야 된다고. 근데 이분도 수익 실현을 하나도 못하고 손실 전환 당하셨고요. 연예인 온주환 수익률 94%까지 찍었어요. 그럼 이제 6% 더 오르면 100%니까 내가 수익률 100%의 전략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 못 찍고 쭉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6%까지 손실 전환을 당했죠. 자, 수익률을 94%까지 봤는데 단 하나도 매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고 앞으로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분명히 이런 걸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챙기고 제 타점을 잡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을 건데, 신하님 왜 하락할 때 왜 전략 매도 안 하고 분할 매도 합니까? 자, 여기를 만약에 지키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는 매도가 됐지만 남아있는 물량은 또 추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하는 거예요. 과거로 치면은 요 구간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잡고 전략 매도를 했다면 2년 후에 가긴 했지만 배 아프죠. 배 아파 죽는다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남아있는 물량은 또 크게 먹을 수가 있었다. 다음 신라젠
일정 볼게요. 10월 26일에서 28일까지 연구 결과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때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혹은 연구 발표 기대감으로 또 다음 주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일정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이 일정을 좀 토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약간 복불복이긴 하죠. 이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상승하겠지만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이 강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가짜 반등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화천기계처럼 쌍봉 찍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추가 하락에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거래재개 종목들의 일반적인 반짝 상승 후에 하락 패턴이죠. 이렇게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거래 재개되고 3년상 4일째에도 조금 올랐다가 이후에 빠르게 제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거래 재개되고 상승하더라도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정지 전에 여기서 물려 있었다면 3년상이 나왔지만 본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전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빠지는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고려를 해봐야 한다. 마냥 본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자, 여기서 매도 못한 게 엄청나게 괴롭겠죠. 아, 여기서라도 내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가 주가가 3,000원까지 내려온 최악의 결과가 돼버렸고, 신라젠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경계를 해본다면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이번에 하락세가 짙어진다면 전략 매도하는 걸 고려해보자 이거죠. 다음 2번, 이거는 영상 앞에 설명을 했죠. 오버슈팅이 나왔고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하천기계랑 같이 설명을 했고요. 다음 3번, 갭하락 구간이다. 갭하락. 노터스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갭으로 상승이 나왔죠. 이 점 상승이 나온 구간은 제외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자, 여기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이죠. 여기는 제가 늘 뭐라고 하죠? 진흙땅이다. 여기까지가 땅이고요. 이 원사에는 다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밟게 되면 지지를 못하고 훅 빠지는 구간, 여기까지 28,000원 부근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갭하락 구간이다. 이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훅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훅 장대 연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것도 오버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권리락 상승, 무중일까지 약세 패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정석, 제자리, 반짝. 그러니까 과한 상승이 나오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엄청 흔한 패턴이다. 노터스 올해 2월 추천주였고요. 패턴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신라젠, 갭이 있는 구간, 비어있는 공간을 찾으면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 있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여기가 진흙 구간이다. 지금 밑꼬리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14일의 시가 13,000원 부근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갭하락 구간에 있는 겁니다. 발이 지금 진흙에 빠졌어요. 발이 진흙에 빠졌고 다시 13,300원 위로 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13,300원 위로 발을 올려야 한다. 근데 지금 시에로도 1%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한다. 오버슈팅, 고점 음봉 윗꼬리, 갭하락 구간,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현재는 오늘의 밑꼬리 12,350원 지지가 중요하고요. 여기 지지와 여기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신라젠 관계사 M2N. 신라젠이 100%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M2N은 18%, 13% 반짝하고 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신라젠이 아무리 크게 간다 한들 M2N은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거나 그냥 하락이 나올 것이다.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오는 정석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관계사가 크게 올라가든 말든 관련주는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제 신라젠이 상한가 가니까 M2N 추격하고 M2N도 전고점 돌파를 하겠지, 더 가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정석 패턴대로 하락이 나왔다.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초보만의 생각이었다. 요게 진짜 정석 패턴이기 때문에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이 패턴을 몰랐기 때문에, 간단한 패턴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니까 패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지금 M2N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니까 바로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또 가짜 반등 주고 빠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 가짜 반등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거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 리드코프. 리드코프도 신라젠 관계사죠. 금리 인상 주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으로 올랐던 구간이 더 많고 13일에는 신라젠 관련으로 7% 반짝 나왔다가 하락이 나온 상태고, 얘는 추세선은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여기까지 빠지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이제 향후에 또 금리 인상으로 천천히 돌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M2N보다는 리드코프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M2N이 신라젠이 거래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고, 이후에는 빠졌죠.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항상 일정이 멀리 있을 때 선반영 수익을 노리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을 조심해야 된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거래 재개 여부가 잡혀있는 종목이 코오롱 지슈진이 있죠. 10월 25일 상패 여부 결정이 있습니다. 신라젠이 상장이 유지가 된 만큼 코오롱 티슈진도 이번 심사를 통해서 리스크를 극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의 시각으로는 신라젠은 횡령 배임, 경영상의 문제가 거래 정지였지만 코오롱 티슈진은 경영 측면 이외에도 이제 회사의 본업이 약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다르게 봐야 한다. 이건데 뭐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되든 말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노리는 건 선반영이기 때문에. 자, 요때가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정이었죠. 그러니까 요때 신라젠이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선반영 수익 구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여기 수익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코오롱 관련주도 제가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3일에 추천을 했어요. 13일에 코오롱 생명과학 그때 추천을 했고 선반영으로 17% 수익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코오롱 우도 13일에 추천을 했고 이때 추천을 했고 이때 추천했네요. 이때 종가 베팅 추천했고 15% 정도 수익권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거래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선침해하고 선반영 수익을 먹으면 된다. 이것도 역시 10월 25일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고 상한가 나오고 이 현상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주들은 반짝 상승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M2N에 대입해서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코오롱. 코오롱은 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추천했고 9% 정도 상승. 코오롱 관련주들 조금 더 흔들면서
갈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현재 19, 20, 21 5거래일 남았네요. 수, 목, 금, 월, 화 5거래일 밖에 안 남았고, 재료 소멸은 이제 조심을 하자. 이것도 이번 주가 고점이고 다음 주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됩니다. 본 영상은 신라젠이 하락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최악을 경계하자는 취지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항상 신라젠이든 다른 종목이든 최상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